2025년 8월 12일 서클 인터넷 그룹의 역사에 있어서 새 장을 여는 날이 될 수도 있는 오늘은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일입니다. 실적 발표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은행과의 MOU 소식까지 터져 나왔죠. 지금 이 두 개의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초대형 이벤트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서클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 지금부터 진짜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서 풀어드릴게요.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먼저 서클의 2025년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냈는지를 알아보죠. 로이터 AI 요약 기사에 따르면 서클의 2025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딘지 밝히지 않은 뉴욕시티 소재의 회사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데이터에 따라 7명의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치를 기준으로 6억 4,706만 6천 달러의 매출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몇 명의 애널리스트의 평균치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당 마이너스 69센트 손실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서클의 2025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6억 4,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주당 마이너스 8센트 손실로 예상된다고 했죠. 서클의 2025년 2분기 실적 예상치에서 매출에 대한 수치는 매체마다 거의 같은 수치인 6억 4,700만 달러를 제시하는 걸 보면 같은 기준을 참고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매체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마이너스 8센트 손실과 마이너스 69센트 손실로 엄청나게 큰 차이로 발표됐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애널리스트들마다 의견이 제각각 다르겠죠. 근데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기준으로 삼아서 참고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매체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뽑아서 참고했으면 주당 순손실이 아니라 주당 순이익이라는 예상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셋업의 예상치대로 서클의 매출이 6억 6,894만 달러에서 7억 1,031만 달러 수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시장은 서클의 상승 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수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건 공식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실적 예상에 대한 기사나 단기 분석 같은 카더라 뉴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서클의 진짜 방향성은 오로지 2025년 8월 12일 밤 9시에 예정된 어닝콜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실적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뉴스 기사마다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다른 건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걸 수 있습니다. 소수 의견을 극대화해서 일반화시킨 통계일 수도 있고 극단적인 케이스만 반영한 통계일 수도 있는 거죠.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내놓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제외한 예상치일 수도 있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서클에 대한 중간 목표 주가는 215달러이고 투자 의견이 매수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실적 전망을 보고 흥분할 이유가 없죠. 서클 투자자분들은 서클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시세 차트와 단기 뉴스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멘탈을 지키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결론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클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8월 12일 당일에 하나은행과 서클이 MOU를 맺었다는 대용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에셋업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불기 직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KRWC나 KRWT 같은 명칭으로 발행될 수 있다고 알려들었었는데요. 8월 12일에 전해진 소식에서 하나은행이 이미 KRWC를 포함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이미 출원해놨다고 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인 비트고와 합작해서 비트고 코리아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하나은행이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서클과 MOU를 맺은 겁니다. 서클은 미국에서 USDC, 유럽에서는 EURC, 일본에서는 JPYC라는 명칭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투자하면서 현지화 전략에 이미 성공한 경험이 많은데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제도권 기준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현지화하려는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죠. 서클과 하나은행이 손을 잡았다는 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서클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서 한국의 법정화폐와 블록체인 자산을 본격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봐야 합니다. 서클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시작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아시아까지 확대하려는 원대한 시도인 거죠. 일본이 그 시작의 첫 단추였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겠네요. 특히 하나은행에서 출원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인 KRWC는 기존의 서클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인 USDC와 EURC의 네이밍 방식이 똑같아서 아예 연동형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클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번 하나은행과의 MOU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예상해볼 수 있겠죠. 서클은 일본 최대 금융그룹 산하의 코인 거래소인 SBI VC 트레이드와 MOU를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클은 일본의 현지 법인을 세우고 SB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죠. 서클은 SBI의 일본 현지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서 USDC를 일본 시장 내 서비스에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결제가 허용된 첫 케이스가 바로 서클이죠. 그러면서 SBI VC 트레이드 거래소에 USDC를 공식 상장하면서 일본 내 다른 주요 코인 거래소로 추가 상장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USDC가 일본 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일본 내 대기업과 금융회사를 포함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수요까지 몰리며 거래량이 폭증했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때문에 제대로 못 썼는데 서클과의 MOU를 시작으로 규제가 해제되고 일본 현지은행과 파트너십까지 맺으면서 안전망이 생겼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게 된 겁니다. SBI VC 트레이드도 서클로 인해서 사업 확장의 날개를 달게 됐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서클과 MOU를 맺는 하나은행과 앞으로 서클과 MOU를 맺게 될 코인 거래소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야겠네요. 일본에서 급증한 거래와 시장 확장에 신뢰까지 더해지니까 서클과 SBI 그룹은 거래 수수료와 일본 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서클이 IPO 상장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클의 행보가 성공적이라는 걸 확인한 SBI 그룹은 서클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 IPO 단계에서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네요. 일본의 사례처럼 한국의 하나은행이 서클과 MOU를 맺는 것 시작으로 한국 내 서클과 USDC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 예상이 되시죠?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여부가 사실상 서클과의 MOU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한국도 서클과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법제화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면서 서클과 USDC의 한국 내 영향력이 커지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성공시키는 그림이 되겠네요. 일본과 같은 공식이 시간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애널리스트들과 매체의 반응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발표되는 실적과 MOU 같은 중대 소식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저하 문제나 경쟁사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출시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S더블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영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오히려 여러 호재들과 결과물들이 누적되면서 분위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죠. 서클 투자자분들은 적절한 평균 매수 단가에서 매수를 완료해 놓은 상황일 겁니다. 앞으로 서클 관련 이슈들이 결과로 발표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손절하거나 급등 종목으로 넘어가서 손실을 메꾸려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한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실적 발표와 락업 해제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주가의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단기 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 또는 커뮤니티 글에 휘둘려서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걸 절대적으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공식적인 실적 발표 수치와 실제로 누적되고 있는 호재의 요소들에 집중하세요.